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40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재혼을 하셔서 저와 남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희 말고도 저희보다 10살 위인 남매를 두고 계십니다.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말이지요. 저희는 살면서 그 가족들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그들과 저희는 서로 생활하는 생활권도 달랐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 아내분 쪽의 문제로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를 모른 채 산 세월이 40여 년인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더군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배는 다르다 하되 자녀 되신 분들에게 알리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이튿날 낯선 이들의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첫 느낌에 알았지요. 그들이 나의 또 다른 형제임을요. 특히나 오빠 되시는 분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더군요. 그들은 저희에게 지난 세월 아버지를 잘 보필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에 저희 또한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 이후 다시 연락 온 그들은 저에게 이젠 서로 따질 건 좀 따져보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로 따질 것이라니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거야 그러시겠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간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고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도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 세월들이야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니 따지고 드는 게 의미가 없으니 앞으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라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남은 삶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우리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평생 다 누려왔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좀 누려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렇게 발뺌하지 마세요. 평생 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내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생전에 다 누리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우리도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가 저희 엄마와 결혼하실 때 빈털털이셨던 것으로 알아요. 전 부인 되시는 분께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해서 재산 다 드리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사시다가 저희 엄마 만나서 다시 새롭게 가정 꾸리신 거고요. 그런데도 그쪽에게 저희 아버지가 드릴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희 아버지이고 저희는 자식들이니 재산을 나눔에 있어서 권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 지금 아버지 집을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 집 저희가 해드린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돈 모아서 사드린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을 노리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자식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니 그쪽에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살고 계신 그 집, 평생 우리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게 저와 동생이 마련해드린 집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해두라고 당신은 그곳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집 장만 한번 못 해본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드린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연락해도 제대로 받지도 않던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식의 도리를 다하나 싶었는데 다 바라는 게 있어서 나타난 걸 알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측은하다 못해 불쌍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첫 결혼 실패는 전 아내분의 도박으로 인해서였고 어린 자식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여 전 아내분의 곁에 아이들을 두고 나오면서 갖고 계신 재산을 모두 주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해드린 재산마저 내놓으라고 하니 솔직히 자식된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우리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이 정도 보상도 못 받느냐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자신들은 법대로 하면 못 받을 거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들이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10살은 더 많은 분들이 그리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어찌 되었든 그들도 자식의 입장이니 아버지의 집을 나누어 주어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너무나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즘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요양원에 모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혼자 계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엄마는 집에 계속 가시겠다고 했지만 혼자 계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집에서 혼자 계시며 몸도 마음도 우울해지고 약해져만 가는 엄마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왔고 엄마의 회복을 위해 날이 좋은 날이면 집 근처로 산책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제 딸과 함께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엄마가 오래된 옷을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도 입으셨던 옷이니 이미 낡디 낡았을 텐데 그 옷을 입고 싶으시다며 집에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져다 주겠다고 어디에 두셨는지 위치를 물어보고 제가 직접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 그곳에서 경악할 만한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글쎄 저희 부모님의 집에서 그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거 있죠. 물론 살림살이들은 크게 건든 건 없지만 벌써 몇 주는 생활한 듯 자신들의 짐을 가져다 놓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전 부인이신 분까지 와 계시더군요. 현관 비번이 먹히지 않아 이상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너무나도 당당히 문을 열어주며 제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 그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뭐 하긴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 우리도 지낼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집은 분명 저와 제 동생이 모든 돈을 들여 마련해 드린 집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조만간 법적으로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들어와서 지내는 것뿐이에요. 마침 어머니 집을 빼줄 때가 되었거든요. 그쪽 어머님이 계시면 두 분이서 같이 지내셔야 해서 불편해 어쩌나 싶었는데 마침 아무도 안 계시기에 열쇠공 불러서 따고 들어왔습니다. 내 아버지 집인데 불법은 아니죠.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이고 합리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그쪽들도 평생을 살아오며 아버지로 인한 아픈 구석이 있어 그러실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생각을 했었네요. 어디 법적으로 하시려면 하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지켜낼 겁니다. 우리라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는 줄 알아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내 부모님의 집을 자신의 집이냐 불법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금방 오더군요. 경찰은 이것은 분명한 불법 주거 침입이라며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없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이 떠난 집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가족들이기에 아버지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까지 들며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세월들이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그 집을 팔아야 하니 이사를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이미 다 해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매가 부모님을 위해 마련해 드린 집인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아버지 명의대로 해드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빼앗길 상태에 놓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등기가 되었나 싶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상속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재산 분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분 청구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그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단단히 준비하고 온 듯 하더군요.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난 세월 아버지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어머니 단독 소유의 손을 들어줬고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우리가 다 빼돌린 것 아니냐며 다시금 법정 투쟁을 예고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집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지금껏 살아오며 아픔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가 그분들과 헤어질 때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오신 것으로 할 도리는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를 만나 다시 맨땅에 헤딩하며 일궈온 재산과 삶인데 이제와 이것을 탐낸 그들이 저희에겐 파렴치하게 보였을 정도이니까요. 그 일 이후로 엄마는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들이 또 나타날까? 그들이 또 재산으로 들쑤실까? 그러면서 집을 처분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처분하며 엄마의 몫으로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아직까진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친손주들이 보고 싶으면 동생네에서 지내고 오시기도 하고요. 이 글을 어떻게 매점 짓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남은 세월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그날 행복하게 눈 감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